안녕하세요, 겸입니다. 네, 박세 오부 영상 업로드를 하기 전에 최근 5월에 2025년 5월에 벌어졌던 라오스의 소식들을 잠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비엔티안과 다른 팍세 여자들의 인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영상에 언급되는 내용은 뭐 지극히 겸이의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또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저하고는 뭐 다른 사람들이 많겠죠. 또 그런 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뭐 라오스가 망했다느니 뭐 한국인이 오지 않는다느니 여러 가지 뭐 영상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딱히 신빙성이 없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거는 라오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그 발생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불안한 한국 정세하고 환율 급등이 더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태국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애초에 뭐 라오스가 관광 인프라가 뭐 대단한 나라였던 것도 아니고, 그 사이 크게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렴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국가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요, 그냥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물론 뭐 중국의 경기 침체가 라오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지금 가장 더운 시즌이고 또 우기가 또 바로 시작됐잖아요. 원래 이 시기에는 손님이 없어요. 네, 매년 비수기 때는 방문이 뜸해지는 시즌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저는 또 이런 시기가 또 저 같은 날라리 한량들한테는 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는 뭐 태국이나 라오스 모두 한국인들이 줄어들면서 또 국뽕 버프도 좀 더 생기고 약간의 희소성도 생기고, 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태국이든 라오스든 여행을 즐겨 보십시오. 최근 5월에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복개우에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라오스가 준전시 상태에 돌입되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라오스 국경수비대 4곳 중에 3곳이 반군 또는 뭐 반민병대 이런 조직들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3명에서 5명 정도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한 4월쯤인가 라오스 정부에서 이 복개오 지역 마약 단속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메스암페타민을 뭐 한 2천만 정, 3천만 정 뭐 그 정도 이상을, 네, 압수를 하고요. 관련자들을 잡아들이고 구속하고, 네, 이러면서 발생을 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내의 반군들과 미얀마의 또 반군들, 또 마약 조직, 거기에 또 중국 애들도 이 마약에 관련이 막 깊이 되어 있거든요. 걔네들의 용병, 그런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복개우하고, 그리고 북부 쪽 보텐 지방에서 라오스군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라오스 정부는 전시 상태에 버금가는 비상 발령을 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당시 제가 비엔티안에 체류 중이었는데 이런 난리가 난 상황에도 비엔티안 친구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방송국도 없고 언론이라고는 뭐 페이스북 뿐이니까 뭐 그런 나라에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어이구. 그 후속 뉴스를 보니까 헬기하고 전차 뭐 각종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반군들하고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만 확인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페이스북에서도 뉴스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나마 뭐 우리가 자주 들어가는 뭐 비엔티안이나 방뱅이나 루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고, 네, 그쪽까지는 영향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뭐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빨간술, 네, 마약술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몇 번씩 얘기하는 마약에 관한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런데 이번은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지역에서 10대들의 콜라겐 음료 집단 음독 사건인데요. 어린 여학생 여러 명이 단체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고등학생들로 파악이 되고요. 참 라오스 친구들은 대학생들까지도 교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복은 넥타이를 매요. 이제 넥타이가 없는 교복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초기 유튜브 영상에서 마약술, 일명 콜라겐 음료, 콜라겐 음료, 네, 그런 거를 이 빨간 술을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제 그런 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분은 뭐 믿을 수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감기약을 섞은 거다, 뭐 먹어도 된다, 별로 크게 중독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라오스 빨간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가의 메스암페타민 합성 마약인 속칭 콜라겐 또는 콜라젠, 네, 그 결정을 가루로 분쇄해서 음료나 맥주 등에 희석해서 먹는 마약입니다. 물론 직접 가루로 가공해서 또 코로 흡입도 하고요. 근데 이 콜라겐 음료는 일반적인 마약하고 달리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전 지역의 클럽에서 공공연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번 팍세 클럽 스페이스X에서도 일부 테이블에서 제가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뭐 비엔티안이나 방비행 등 클럽에서도 대부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왜 제가 라오스의 수많은 마약 중에서 유독 이 빨간술을 자주 언급을 하냐, 이게 대부분 약쟁이들의 시발점이 되는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음료나 술에 타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상대적으로 작업당하기도 딱 좋은 게 이 콜라겐 음료예요. 마약 문제는 라오스에서는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문제입니다. 팍세 같은 경우도 다르지 않아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이 4개국이 국경이 붙어있는 위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마약의 유통 경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요. 뭐 동남아에서 마약 문제는 그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난히 가난한 라오스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유통이 자유롭다는 이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설마 하는 조짐이 보이면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특히 장기 거주자인 척, 또 뭐 라오스 전문가인 척, 네, 그렇게 다가오는, 네, 일부 한국인 약쟁이들을 주의하시고요. 절대 주의입니다. 절대 주의. 다음은 팍스의 여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자 이야기. 뭐 물론 제가 6일 정도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조금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있었던 6일 동안 대략 한 5명 정도의 팍세 친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에브리데이 머니 머니 머니만 외치는 그 비엔티한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누구 하나 돈 얘기를 먼저 꺼내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런 친구가 없더라고요. 물론 뭐 팍세 또한 라오스고 또 여전히 가난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뭔가 팍세는 절반의 태국 감성과 절반의 라오스 감성이 좀 뒤섞인 그런 친절함이 배인 곳이라고 저는 좀 느껴졌어요. 제가 만약에 라오스에서 여자친구나
또는 뭐 국결 또는 반려자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저는 아마 비엔티안 쪽이 아니라 이곳 팍세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은 제가 팍세를 떠난 후에 이제 비엔티안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 거 조금 비싼 헤드폰을 팍세 호텔에 두고 온 거예요. 그게 헤드폰이 한 25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조금 관심을 두고 있던 그 스페이스X PR 친구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아, 카톡이 아니죠? 페이스북 메신저. 내가 호텔에 헤드폰을 두고 왔는데 비싼 거니까 그걸 네가 찾아서 써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또 팍스를 갈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근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 호텔에 가서 헤드폰을 찾아올게. 그런데 난 이렇게 비싼 걸 쓸 수가 없어. 당신이 언제가 됐든 팍스에 오면은 내가 당신에게 전해줄게. 기다릴게. 당신이 팍스에 올 때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스쿠터 타고 본인이 호텔에서 헤드폰을 찾아서 보관 중이다. 또 이렇게 또 톡을 보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팍스에서 정말 제가 반했던 친구한테 이제 비엔티안으로 온 다음에 또 이렇게 톡을 보냈습니다. 나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비엔티안으로 올 수 있니? 뭐 물론 이제 가난한 라오스 친구들이 비행기 타고 팍스에서 비엔티안 온다는 건 거의 뭐 100% 불가능한 얘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제가 기존에 알던 라오스 친구들은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에게 돈을 보내주세요. 네. 근데 뭘 믿고 돈을 보내주겠어요? 아마도 라오스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사귀어 보신 분은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또한 뭐 그런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전혀 제 예상 밖이었어요. 이 친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 그래서 가질 못해.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비엔티안에 계시나요? 제가 돈이 마련되면 교통편을 알아볼게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태국 여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라오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가난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 남자한테 기생하는 버릇이 유난히 심한 나라라서 와, 정말 기대를 1도 안 했는데 팍스는 비엔티안과는 좀 다른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케바케고 제가 운이 좋아서 그 중에 뭐 좋은 친구를 만난 걸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드는 느낌은 그래요. 박세는 기본적인 인성은 어느 정도 갖춘 친구들이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라오스에서 연애나 결혼 등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먼저 우선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점입니다. 대부분의 라오스 여자들은 뭐 사랑이나 순정 뭐 그런 감정보다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이 엄청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가난한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팍세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순정이나 사랑 같은 그런 감정이 우선되는 친구들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칫 섣부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나마 정상적이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라오스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면은 저는 팍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또 다시 팍세를 방문할 예정이니까요. 6일간의 팍세 친구들에 대한 저의 평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팍세의 여자들은 비엔티안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네.
이제 7월에 제가 다시 두 번째로 팍스 2차 촬영을 갈 예정인데요. 그때 무엇이 다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이제 팍스 5부인데요. 5부에서는 팍스에서 뭐 비교적 가성비 좋은 술집들하고 식당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볼까 해요. 뭐 유흥도 좋고 관광도 좋고 다 좋지만 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또 좋은 안주도 있어야 되고, 네,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안주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팍스 오브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